542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네요. 자, 이럴 때, 자, 세제곱의 합이 마이너스 2라고 합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두 근이 알파, 베타가 주어졌고, 세제곱 합의 마이너스 2니까,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A 값은 쉽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되죠? 자, A분의 B의 부반대니까 바로 1이 되겠죠. 그리고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A분의 C가 되어서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제곱 합은 어떻게 표현하죠?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세배의 합곱이죠. 합의 세제곱, 1의 세제곱은 3, 1이고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세배의 합이 1, 곱이 A가 되어서 바로 그 세제곱의 합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1 마이너스 3A가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2가 되니 결론적으로 3A가 3이 되어서 A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은 어떤 2차 방정식이 된다? 바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꼴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2차 방정식 또한 아주 유명한 2차 방정식이 되죠. 자, 바로 무엇이냐면 자, x 세제곱.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오메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가짜 오메가. 선생님이 말하는 가짜 오메가는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이 이하하면 x 세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자,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자, 3자 3자 띈다 그랬죠. 왜냐하면 1은 1의 세제곱이니까. 자, 그런 다음에 자,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부호반대 그리고 뒤에 거 제곱하면 1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x 플러스 1이 0이거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일 때다. 자, 따라서 건이 x 이꼴 마이너스 1이 하나 나오고 자, 여기에서는 바로 무엇이 나온다? 흑은이 나오겠죠. 자, 이 가리지날의 바로 오메가의 흑은은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여기가 1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보시면 루트 3i가 되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래서 이 바로 흑은 중 한 흑은을 보통 오메가라고 하고 우리가 선생님은 보통 가리지날 오메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바로 이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두 근은 바로 어디에서 이 흑은 두 개가 되겠죠, 그죠? 그 흑은 두 근 중에 한 흑은을 오메가라고 하면 다른 한 흑은은 오메가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흑은은 바로 이 3차 방정식의 근도 되기 때문에 바로 오메가의 세제곱이 얼마 된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되고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선생님이 나중에 오메가 이야기를 할 때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3차 방정식에서 공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자, 알파는 이 방정식에 이 두 근이 여기에서 이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되니까 자,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마찬가지로 베타도 근이니까 대입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무엇을 양변을 곱할 수가 있어야 된다. x-1을 곱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바로 x 세제곱 마이너스 자 플러스 1을 곱해야 되죠. 그 반대로 따라서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어서 바로 x 세제곱이 얼마 된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흑은도 대입하면 성립하기 때문에 알파 세제곱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마찬가지로 베타 세제곱도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이럴 때 이 두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자, 가장 작은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가장 작은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하니까 자, n에 1부터 대입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이것은 바로 두 근의 합이니까 두 근의 합은 바로 무엇이 됩니까? 바로 A분의 B의 부반대가 되어서 1이 되겠죠. 자, 또한 두 근의 곱은 무엇이 된다? 두 근의 곱은 바로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n이 1일 때는 우리 알파의 1제곱 베타의 1제곱은 1이 되어서 양수가 되죠. 따라서 가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n이 2일 때를 조사해 보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조사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합의 제곱, 바로 합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곱이 되니까 2가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는 무엇입니까? 음수가 되잖아요. 그죠? 음수가 됩니다. 자, 그럴 때, 자, 음수가 될 때, 나 조건은, 자, 이 방금 구한 값과 바로 n이 하나 더 큰 거죠. 그 값을 구해서 더한 것이 얼마가 되어라? 0이 되어라. 지금 알파 n이 2일 때, n이 2일 때, 바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n이 3일 때, 미안합니다. 맞죠? n이 3일 때도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죠. 그죠? 자, n이 3일 때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되는데, 자, 얘는 세제곱의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 세제곱 자체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더하면 얼마 된다?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n에다가 2를 넣으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얼마 된다? 마이너스 2가 돼서 더하면 0이 되지 않네요. 그죠? 자, 그래서 자, 2일 때 이 값이 음수는 맞지만 바로 2와 다음 n이 3일 때의 그 합이 0이 되어야 되는데 0이 되지 않네요. 자, 따라서 n이 2가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n이 3이니까, n이 3일 때도 음수가 일단 나왔으니까 바로 가 조건은 만족했죠. 그러면 n이 4일 때를 한번 체크해 보면 n이 4일 때는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알파 세제곱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 베타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 4제곱은 알파 세제곱 곱하기 알파로 베타 4제곱은 베타 세제곱 곱하기 베타로 보면 바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이 마이너스니까 따라서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어서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된다? 1이 되니까 자 얼마가 된다? n이 4일 때도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일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2인데 4일 때가 마이너스 1이니까 또다시 더하면 0이 될 수 없죠. 따라서 n이 3일 때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n이 4일 때도 일단 n 알파 4제곱 베타 4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가의 조건은 바로 n이 4일 때를 만족했으니까 n이 5일 때를 체크해 보면 얘는 알파 5제곱에 베타 5제곱이 되고 자, 알파 다섯 제곱은 알파 세제곱 곱하기 알파 제곱이 되고, 베타 다섯 제곱도 베타 세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이 되죠. 알파 세제곱과 베타 세제곱이 각각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제곱의 합이 얼마가 나왔죠?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왔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있죠. 따라서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n이 4일 때는 바로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라는 가의 조건을 만족했고요. n이 4일 때 알파 4제곱 베타 4제곱도 무엇이고 마이너스 1이고 그럼 5제곱이 무엇이 됩니까? 1이 되니까 더하면 0이 된다는 것을 만족하죠. 자 그렇게 되는 바로 n의 최소값은 5가 아니라 바로 얼마라고 말을 해주면 되겠다. 바로 n이 4가 바로 그때 이 간화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바로 자연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최소가 자연수 n의 최소를 물어보니까 n이 1부터 차근차근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543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고 또 다른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감마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알파를 공통근이라고 합니다. 공통근. 공통으로 우리가 만족해주는 근이다. 그래서 공통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럴 때 이 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성립한다고 하네요. 자, 그럴 때 상수 AB 값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모두 다 두 건이 나왔으니까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은 A분의 B의 부반대니까 바로 6-A로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맞죠? 자, 그리고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된다? A분의 C가 돼서 마이너스 1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방정식에서 알파와 감마의 합은 얼마가 된다? A분의 B의 부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고, 자, 두 근의 곱, 알파와 감마의 곱은 A분의 C가 되니까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하나의 더 조건이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의 더 조건이 나왔는데, 자, 알파를 두 배 한 게 베타 마이너스 감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파와 베타와 감마를 같이 우리가 어떤 식이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관찰을 해보면 보이나요? 바로 이 식과 이 식을 어떻게 하면 이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빼버리면 되겠죠. 자, 이 도식을 자 변변 빼볼게요. 그럼 여기 한번 적어놓고 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변변을 빼버리면 알파와 누가 사라집니까? 마이너스 A가 사라지죠. 빼버리니까. 그러므로 베타 마이너스 감마는 바로 얼마가 된다? 6이 되는데 이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얼마죠? 2 알파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알파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알파가 3이면요. 여러분들, 베타는 얼마가 됩니까? 바로 베타는 무엇이 되죠? 알파 분의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고로 베타는 얼마가 된다? 알파가 3이기 때문에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알파와 베타를 더한 것이 6-A가 되어서 A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3-3분의 1이 되는데 이게 바로 6-A라고 했죠. 그죠? 맞나요? 자, 그럼 3분의 9니까 3분의 8이 되겠네요. 3분의 8이 6-A가 되어서 자, A는 얼마 된다? 6에서 3분의 8을 빼면 되겠네요. 자, 6이 3분의 얼마가 되죠? 바로 18이 되어서 바로 3분의 8을 빼버리면 A 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3분의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A 값이 3분의 10이고 알파가 3이라고 했으니까 3 플러스 감마죠. 감마는 A의 부호반대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겠죠. 자, 따라서 값말하는 것은 마이너스 3분의 10에서 3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값말은 마이너스 3분의 1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B값을 찾을 수가 있겠나요? 알파가 얼마죠? 3이라고 했고, 감마가 마이너스 3분의 19니까 3, 3이 약분되어 버리면 마이너스 19가 되어서 이 값이 바로 뭐가 된다?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A는 3분의 10이고 B는 마이너스 19가 되니까 자, 물어보는 바로 3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A를 3배 해버리면 약분이 되어서 10이 되고 B는 마이너스 19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것을 쉽게 찾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주어진 이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식과 이 세 번째 식을 잘 관찰했을 때 바로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나오기 위해서는 두 식을 뭐 해버리면 빼버리면 알파도 사라지고
마이너스 A도 사라져서 바로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6이므로 이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바로 이 알파이기 때문에 이 알파 하나를 찾음으로써 나머지 모든 베타나 감마나 A, B를 모두 다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544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하나 주어졌는데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서 자, 베타가 더 큰 값이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그림과 같이 자, 선분 AB의 길이가 바로 이 두 근 중에 작은 것 알파가 되고 자, BC가 베타가 되는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이 직각삼각형 ABC 안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죠.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바로 무엇으로 하는 두 그루를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해 달라 이런 말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넓이와 둘레를 표현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므로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A분의 B가 B의 부반대니까 4가 될 것이고 맞죠? 자,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밑변 베타와 높이를 더하면 4가 되고 곱하면 2가 되는 이런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 우리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를 알기 위해서는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한 변의 길이를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미지수로 둘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한 변의 길이를 자, 선생님이 P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 변 모두 다 어떻게 됩니까? 모든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P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정사각형이니까 모든 각이 뭐다? 수직이다. 이런 내용도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 넓이와 둘레를 P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서 이 알파와 베타의 연결고리를 이용하여 어떤 값을 찾아내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자, 이 길이도 얼마가 된다? P가 된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A에서 P를 뺀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보았지만 여기가 정사각형이니까 얘도 무엇이 됩니까? 수직이 되고 자, 이 한 변의 길이와 이 BC는 평행하겠죠, 그죠? 따라서 이 작은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과 이 ABC는 뭐가 된다? 닮은 도형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 되니까 이 직각삼각형과 이 큰 직각삼각형 ABC도 닮음이 되죠. 맞습니까? 따라서 ABC 직각삼각형하고 요 작은 직각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은 모두 닮은 도형이 됩니다. 이 각하고 여러분들 이 각도 어때요? 자, 평행하니까 바로 동의각으로 같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닮은 비를 이용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닮았으니까 요 길이가 바로 높이가 작은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a-p일 때, 자, 이 밑변이 p가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럴 때, 자, 큰 직각삼각형의 바로 높이는 알파가 되고, 바로 밑변이 베타가 되니까, 이런 닮은 비는 항상 일정하다는 말이겠죠. 왜? 두 직각삼각형이 닮았으니까. 자, 그러면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P 알파는 뭐가 된다? 자, 베타에다가 A-P를 곱한 것과 같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알파, 베타의 합과 곱을 알기 때문에 자, 이 식을 살짝 정리하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가 선생님 미안합니다. 여기가 A가 아니죠. 선생님이 여기가 A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알파에서 P를 빼야 되죠. 그죠? 선생님이 잘못 읽었네요. 그죠? 미안합니다. 여기가 알파에서 P를 빼야 돼. 이 길이가 알파니까. 따라서 여기가 무엇?
알파에서 P를 뺏는 거. 이것 때 P는 바로 알파 대 베타가 된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P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 곱해버리면 알파 베타가 되고 바로 P 베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이너스 P 베타를 이항하면 P 알파 플러스 P 베타가 바로 알파 베타가 되고 P로 묶어버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바로 알파 베타가 되겠죠. 근데 합이 4고 곱이 2니까 합이 4니까 바로 4P가 되면서 곱이 2니까 그죠? 따라서 P는 4분의 2인 바로 P의 길이 바로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2분의 1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바로 뭐가 되고 4분의 1이 되고 둘레는 한 변이 2분의 1이니까 네 변의 길이를 모두 다 더해야 되니까 4를 곱해버리면 바로 얼마 된다? 둘레는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이 4분의 1과 2를 가지고 이 길이를 두 근을 하는 2차 방정식이니까 우리 2차 방정식을 작성할 때 자, x제곱을 먼저 적고 마이너스죠. 두 근의 합입니다. 2는 4분의 8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4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합액사가 되죠. 그죠? 그리고 곱해버리면 얼마 된다? 2분의 1이 된다. 바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만든 2차 방정식이 자, x제곱의 개수가 4니까 우리도 4로 맞추기 위해서 양변을 모두 다 몇 배 한다? 4배를 해버리면 4x제곱에 여기는 4가 약분되고 9x가 되고 4를 곱해버리면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이 식과 동일해야 되니까 m은 바로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9가 되고 n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그러므로 m 플러스 n은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그래서 m 플러스 n은 바로 정답 5번 마이너스 7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이용하여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여 이 한 변의 길이 p를 무엇으로 표현할까? 바로 알파 베타죠. 이 두 근의 합과 곱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알파 베타로 표현하니까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알게 되어서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니까 바로 4분의 1이 되고 둘레는 한 변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4만 하면 되니까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바로 넓이와 둘레를 바로 두 거로 하는 2차 방정식만 작성해주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닮음을 여러분들이 바로 사용해야지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545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2b분의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4ac로 잘못 적용했네요. 그죠? 원래는 2a분의인데, 그죠?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이 사람은 이 근의 공식을 잘못 적용해서 이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를 다음과 같은 단계로 우리가 구하였대요. 근데 이와 같이 구한 두 건 알파 베타가 잘못 구한 근이 되겠죠. 그죠? 이런 관계식을 만족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올바른 바로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근이라는 거, 이 알파, 베타는 바로 우리가 정확하게 푸는 게 아니고 근의 공식을 잘못 썼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1단계에 보면 여러분들 이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x 플러스 4를 무엇으로? 라지 x로 치환을 했는 꼴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치환을 해서 두건 PQ를 구했는데 이 PQ를 이 공식대로 우리가 잘못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두 건이 나와주면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원래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건의 합은
바로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의 부반대가 되고 곱은 2차항의 개수의 바로 상수항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근의 공식을 잘못 썼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근과 개수의 관계를 우리가 외운 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람이 잘못 적용한 이 근의 공식을 가지고 두 근의 합과 두 근을 곱을 구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두 근의 합을 찾기 위해서 자, 두 근을 따로따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근이 2b분의 바로 a 플러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4bc로 했고 다른 한 근은 2b분의 a 마이너스 루트 자, a 제곱 마이너스 4bc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근의 공식을 썼을 때 이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분모는 동일하게 2b가 되고 분자는 어떻습니까? 루트는 똑같은 숫자니까 지워지겠죠. 따라서 2a가 되어서 바로 두 근의 합이 무엇이 되어버린다? b분의 a로 처리했다는 꼴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곱은 분모를 제곱해야 되니까 바로 4b 제곱이 되고 분자를 제곱할 때는 자, 바로 부호가 다르니까 바로 합차 공식을 쓰면 되겠죠. 앞에 거 제곱하면 a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은 루트가 사라지니까 a 제곱 마이너스 4bc가 되겠습니다. 자, a 제곱, a 제곱이 없어져서 바로 4b 제곱분의 무엇이 된다? 4bc가 되겠죠. 4와 4가 약분하고 b가 하나 약분돼 버리면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바로 이렇게 잘못된 바로 그런 공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두 근의 곱이 뭐가 되어버린다? 비분의 C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두 근의 근의 공식을 잘못 써서 합을 무엇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다? 바로 B분의 A로 적용할 수가 있고, 즉 1차항의 개수분의 2차항의 개수로 우리가 표현했다는 말이 되고, 곱은 바로 1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으로 곱을 이렇게 근각계수의 관계를 사용했다는 말로 일맥상통하겠죠, 그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단계에서 어떤 걸 찾을 수가 있다? 자, 잘못 풀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근이 P 플러스 Q면 두 근의 합을 어떻게 표현했다는 말입니까? X, 즉 1차항의 개수분의 바로 2차항의 개수니까 1분의 K가 되어서 K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두 근의 곱은 어떻게 표현한다? 자, 1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으로 표현은 되니까 마이너스 8로 표현했다는 말과 동일하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알파 플러스 4가 P가고 베타 플러스 4가 Q라고 했습니다. 두 근이 치환해서 근이 PQ가 되니까 그죠? 바로 이 원래 X는 바로 X에다가 4를 더한 게 P고 또 X 값에다가 4를 더한 게 Q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알파 플러스 5라는 것은 바로 알파 플러스 4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된다? 1을 더해주면 되고 베타 플러스 5에도 각각의 1을 더해주면 바로 베타 플러스 5가 되겠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5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바로 P 플러스 1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얘가 바로 P 플러스 1로 표현할 수 있고 얘는 바로 베타 플러스 5는 Q 플러스 1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P 플러스 1과 Q 플러스 1을 곱한 것이 얼마가 된다? 2라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잘못 푼 알파, 베타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이 만족한다는 것을 힌트로 준 게 되거든요. 그럼 전개를 해버리면 PQ 더하기 P 더하기 Q 더하기 1이 바로 무엇이 된다? 2가 됩니다. PQ는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8로 표현이 돼야 되고 P와 Q의 합이 K가 되겠다 이거죠. 따라서 이것을 더한 것이 얼마 된다? 2가 되므로 K 값은 여기서 바로 얼마 된다? 마이너스 7이 이항하면 플러스 7이 돼서 K 값은 바로 뭐가 된다? 9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K가 9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은 9배,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에다가 자 8을 뺏는 게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올바른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냥 전개해 버립시다. x제곱이니까 9x제곱이고 2짠짠 하면 얼마 되죠? 바로 8x인데 98이 얼마 되죠? 72x죠. 72x인데 x가 하나 더 있으니까 얼마 된다? 73x로 표현할 수가 있고, 자, 두 근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상수항은 굳이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구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 바로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바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9분의 73으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굳이 이 상수를 체크할 필요 없다는 것도 하나의 힌트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잘못된 이 거래 공식을 이용하여서 이, 이 조건, 바로 잘못 구한 이 두 군의 조건을 이용하여 무엇을 구했다. K 값만 구하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군은 찾아낼 수가 있는데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맞죠? 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A분의 B의 부호 반대를 적용시키면 쉽게 이 문제의 답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546번인데요. 이 546번은 여러분들이 먼저 523번에서 우리가 문제를 푼 거 있죠, 그죠? 그 문제를 먼저 좀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자, 523번 문제보다는 또 한 걸음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자, 동일한 방법대로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 이 F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4 알파라고 해서 대입하고 F 베타가 마이너스 4 베타라고 해서 자 X 자리에 베타 제곱을 계산하면 4차식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립 방정식을 풀면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거예요. 사실 그 해설도 해설지에 있으니까 참고는 해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하면 쉽게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이 2차 방정식이 두 건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자, 두 건의 합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1이 되고 두 건의 곱은 얼마가 되죠?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태초에 이거는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그죠?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이런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얘는 여러분들 이제 보입니까? 얘가 양변에 x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얘는 바로 이 알파 베타가 바로 흑은인 오메가가 되죠. 따라서 x 세제곱이 1이다. 즉, 알파 세제곱과 베타 세제곱은 1이다.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F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4 알파와 같은데, 자, 여기서는 이제 알파와 알파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523번은 여기는 알파였고, 여기는 베타 형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꾸어 주는 걸 공부해 봤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알파 제곱이 여기 보면 알파 제곱이 있죠. 그죠? 따라서 이 알파 제곱이 뭐와 똑같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과 같다는 것을 이 식에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참조하여 이 합에서 보면 이 알파를 살짝 이항하면 베타라는 것이 뭐로 표현할 수 있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베타가 되므로 알파 제곱이 바로 뭐와 동일하다? 베타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알파 제곱이 베타와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2차 이 모양인 알파 제곱보다는 이 식을 F의 무엇으로 베타로 이렇게 바꾸어 주는 게 우리 1차 형태가 더 편하니까 바꾸어 줘 버리면
여기는 그 대신 마이너스 4알파가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알파는 또다시 여기서 나타낼 때 알파는 또다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이 알파 자리에 바로 무엇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버리면 여기서 바로 F 베타라는 것은 바로 4베타 플러스 4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뒤에 있는 식도 어떻습니까?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바로 이 뒤에 있는 식은 베타 제곱이 바로 무엇이 되겠고 알파가 될 것이고 맞나요? 알파가 되고 이 마이너스 4베타가 무엇으로 바뀌어지겠다? 바로 4알파 플러스 4 형태로 바뀌어질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왜냐하면 자, 이 베타도 근이니까 여러분들이 대입해 보면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은 0이 되고 똑같은 형태죠. 따라서 베타 제곱이 바로 뭐가 된다?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은 바로 뭐와 동일합니까? 알파로 동일하다. 그러므로 베타 제곱 자리에 알파를 넣고 베타 자리에는 또다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동일하게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 F 베타에서 이 4베타와 4를 모두 다 이항하면 4베타 마이너스 4 이꼴 0이 되고 4알파 플러스 4도 이항하면 F 알파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4도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해봤잖아요. 바로 f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이꼴 0이라는 이 방정식의 두근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알파와 베타가 된다. 이렇게 말해봤죠. 그러므로 f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라는 것은 바로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fx가 바로 x제곱에 대한 2차식이면서 2차 함계수가 1이니까 여기도 1이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바로 무엇과 동일합니까? 얘가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두근으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x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베타가 0으로 만들 수가 있고 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무엇과 동일하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x 마이너스 베타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대입하면 되겠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fx를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다?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가 이항하면 뭐가 되고 자 5x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4가 이항하면 5가 되어서 이렇게 fx를 유추해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p의 값도 5고 q의 값도 5가 되겠죠. 그러므로 p 플러스 q는 얼마가 된다? 바로 10이 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523번보다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데 아주 괜찮은 문제거든요. 자,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주면 자,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자, 쉽게 우리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547번입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자, 흑은이 알파라고 하네요. 흑은 알파를 가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흑은을 몇 제곱 하니까 세 제곱 했을 때 실수가 되도록 하라. 그러면 이 흑은 자체를 세 제곱 했을 때 바로 허수 부분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흑은도 근이니까 그는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따라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p 알파 플러스 p 플러스 3이 무엇이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알파 세제곱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알파 제곱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항해버리면 p 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알파 세제곱이라는 것은 알파 제곱에다가 알파를 한 번 더 곱하면 되니까 이 알파 제곱에 알파를 한 번 더 곱해주면 p 알파 제곱 마이너스 p 알파 마이너스 3 알파 형태로 나타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또다시 이 알파 제곱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요 알파 제곱 자리에 바로 이 식을 다시 한번 대입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p배에 알파 제곱 자리에 p 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p 알파 마이너스 3 알파가 될 것입니다. 자, 전개해 보시면 p 제곱 알파 마이너스 p 제곱 마이너스 3p가 되면서 마이너스 p 알파 마이너스 3 알파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 알파는 흑은이고요. 흑은이란 말은 i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겠죠. 자, 근데 p는 실수예요. 실수. 자, 따라서 우리가 이 무엇으로 알파로 이것을 한번 이 동류항 처리를 해보면 바로 p 제곱에 자, 알파는 여기에 세 군데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알파가 되고 마이너스 p 제곱 마이너스 3p가 남겠죠. 자, 그러면 p는 실수입니다. p는 실수이고 알파는 흑수가 되니까 여기가 바로 실수 부분이 되는 거고 실수 부분은 아니고 실수가 되고 여기가 지금 흑은이니까 허수 i가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는 또다시 뭐가 됩니까? 실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알파 세제곱 자체가 무엇이 되라 그랬다? 실수가 되라고 했으니까 바로 실수와 허수를 곱해서는 바로 실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이 뭐가 되어주면 되겠다? 0이 되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얘가 0이 되어 버리면 바로 이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3p가 되어서 실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이 무엇이 되면 되고 0이 되면 되고 그런 모든 실수 p의 값에 곱을 구하라겠죠. 그럼 얘가 p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자 실근이 나오는지 판별식으로 체크해 보면 b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4, 4배에 자 a 곱하기 c가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자, 서로 다른 실근 두 개가 나오겠죠. 따라서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곱은 바로 무엇으로? 자, x제곱의 개수분의 상수항으로 바로 마이너스 3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좀 특별하게 우리가 이 알파 세제곱을 찾아내는데 알파 세제곱을 알파 제곱 곱하기 알파로 나타내어서 어떻게 보면 차수를 알파 세제곱을 알파라는 1차 형태로 나타내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알파가 허수기 때문에 바로 이 허수와 곱해진 이 실수 부분이 무엇이 되어버리면 0이 되어버리면 전체적으로 바로 어떤 실수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3p라는 바로 실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바로 허수와 곱해진 이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이 0이 되면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챕터 4 바로 2차 방정식을 모두 마치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아주 밀접하죠. 그죠? 서로 연관성이 많은 우리가 문제가 되죠. 2차 함수는 시각화를 시킬 수 있는 거고, 2차 방정식은 대수적으로 우리가 근을 구하거나 x 값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정식과 함수는 또 마찬가지로 다음에 배울 부등식도 마찬가지지만 그 세 가지는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내야 되는 거,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시간은 2차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